인적 쇄신.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좀 디테일한 인적 쇄신이라고 해도 뭔가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인적 쇄신은 어떤 건가요? 지금 그 내란 특검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그 내란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저는 이 내란 특검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거기에 따른 책임지는 인물이 있다면 네. 저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또한 당에서도 그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이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좀 방해하려 했다 이런 혐의도 좀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예. 헌재에서 8대 0이라는 그런 어떤 그 스코어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예. 그렇다면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응당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스스로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당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쇄신이고 그것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 TK 지역 초선인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철수 혁신안에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가 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젊은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영남이라든지 강남 3구 또 뭐 용산 이런 데에서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불출마를 선언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의원님이 사실 지금 당내 최다선이신데 이런 얘기에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선수에 관계없이 예. 본인 스스로가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하면 그 답이 나온다 보고 있거든요. 네. 선수에 관계없이 과연 그 인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왔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는지 또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건 지금 우리 당내에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분들이 과연 정치를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 앞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차기 지도부는 정확하고 명확한 혁신 로드맵을 저는 제시함으로써 국민들께 완전히 변화된 그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옳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 뭐 수면 아래 실세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서 언더 찐윤이 있다 이런 주장이 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아마 TK 부울경 이쪽 지역에 한 20-3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물밑에서 의견을 내면서 원내대표 선거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그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만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안철수 혁신위에서 나오는 혁신안 역시 좀 좌초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어떤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이나 충청 지역에서도 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그 정치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같이 저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 부산이고 또 육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을 떠나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그런 측면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혁신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고 저는 6가지의 핵심 혁신 아젠다를 제가 발굴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당헌 당규를 전면 개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천 혁신의 시스템을 만들고 네 번째 시대에 맞는 디지털 AI 기반으로 하는 정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청년층과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여섯 번째 대국민 소통 창구를 열어나가는 그래서 6대 혁신 아젠다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혁신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가지를 지금 갑자기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적다 보니까 뭐 당헌 당규, 뭐 인적 쇄신, 그다음에 공천 혁신하시겠다는 것과 AI 기반의 당 운영, 또 청년과 중도층으로의 확장 전략, 대국민 소통 창구 만들어야 된다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가장 1순위로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당헌 당규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 당이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합니다만은 보수의 정신이 많이 좀 희석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 보수의 뿌리, 보수의 가치는 헌법 수호와 또 자유민주주의를 또 지켜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보다 확실하게 당헌 당규를 좀 고쳐 나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도층을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의 이념과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당의 그 낡은 당헌 당규 부분을 전면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당헌 당규를 저는 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도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있었던 특활비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도 부활을 시켰거든요. 제대로 된 사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특정 기간에 있어서 특활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실질적인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특활비가 책정돼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했다면은 저는 지난 일이지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사과가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 특수한 조직의 특수 업무를 위한 특활비는 정권의 항배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